즐거운 우리 집이 아니야. 즐거운 우리 집 맞는가? 한번 해봅시다. 즐거운 것은 나로라 해고. 즉석 하면 되겠지? 예, 한번 해봐요. 시작.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실 곳은 작은 진내 집뿐이지. 안녕하십니까.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래는 제2의 언어 혹은 세계 공통 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래는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를 빨리 이해시킬 수도 있고 또 마음을 통하게 하는 한 마음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직장이나 사회 곳곳에서 어머니 합창단, 직장 합창단, 중창단 등 많은 아마추어 그룹들이 조직이 되고 발표회나 순례회를 가지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요즘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호산나 합창단도 바로 그런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중창단을 조직해서 공연을 하던 처음과는 달리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받기도 하는 꽤 알려진 그러나 숨은 실력자들입니다. 오늘 사람과 사람 노래하는 순례자들 호산나 중창단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요유곡, 백곡 준비돼 있나? 예, 저 뒤에 다 있습니다. 상자처럼 상자처럼 그거 아직 있는데. 상자처럼 그거 한번 해보지. 상자처럼요? 그래서 네, 그러죠. 한번 해봐. 상자처럼 그거 하지 말고 우선 우리가 지금 맞춰볼 걸 상자처럼 화음 되는 거로. 화음 되는 걸로 해봐요. 화음이 아까 잘 오늘 공연 장소에 맞는 곡을 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곡을 하는 작업은 공연을 떠나는 길 달리는 버스 안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탕자처럼 이때라 등의 제목으로 이들이 준비하는 곡이 찬송가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가련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음을 맞춰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습을 해도 무대에 설 때는 늘 처음인 것처럼 떨립니다.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시간 닿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는 길뿐입니다. 표정을 좀 밝게 하라고 좀 표정을. 자꾸 더듬을 놨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달수는 그런 대로 괜찮아. 맡은 그 노래라든지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이런 계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호산나 중창단을 만든 지 5년. 이들은 전국을 돌며 공연을 가졌습니다. 강원도 원주, 홍천, 마산, 언양, 대구, 서울. 이들을 부르는 곳이면 또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직접 찾아 나서는 것이죠. 단장 겸 운전수인 이성은 씨와 단원인 박성은 씨, 권달수 씨, 이명호 씨, 최희준 씨. 이 5명은 지난 5년간을 함께 연습하고 함께 공연을 가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자주 찾는 곳 중에 하나인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수요일 교도소에서 가는 예배 시간에 이들은 자주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초청을 받으면 다른 곳보다는 이곳을 먼저 찾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구진데도 불구하고 교도소까지 찾아와서 더 불우한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안까지 해주신 데는 이 고마운 뜻을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 자신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그 뜻을 본받아가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사회에서 무엇인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계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 내 소망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을 몇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호산나는 그 누구도 정규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들로 이루어진 중창단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노래 솜씨는 듣는 사람 모두를 감동시킵니다. 그들의 노래에는 외로운 곳, 빛나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건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두 대의 기타 반주, 높은 소리, 낮은 소리로 화음을 나누어 정성껏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공연입니다. 공연 도중 단장 이성은 씨는 뒷전에 앉아 기다립니다. 공연이 끝나야만 그의 할 일이 있습니다. 기타와 악보를 챙기고 단원을 태워 돌아가는 모든 뒷일이 바로 그의 할 일입니다.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물론 저희들 뭐 어렵게 자란 건 없습니다. 남들이 다 키워주시고 또 길러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려웠던 점들, 특별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높낮이 없이 또한 그 여건 조건을 안 따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며 힘 있는 삶이 되고자 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여건 조건은 하나의 방편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저희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원들을 잠깐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맨 우측에 계신 분이 테너 완을 맡고 계시는 최희준 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성원 집사님이신데 저희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시고요. 결혼하셨습니다. 박성원 집사님. 그리고 베이스 완의 권다수 씨. 저희 단원 중에 제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베이스 2입니다. 제일 낮은 음을 맡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창단이지만 공연 때마다 그 장소에 맞고 함께 부를 수 있는 가요나 가곡도 준비합니다. 오늘은 찬송 외에 즐거운 나의 집을 선곡해 수인들과 함께 부릅니다. 갇혀있는 그들에게 있어 집이란 가장 소중한 곳,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 자리는 바로 그 소중함을 새로이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올해 31살 호산나 중창단에서 낮은 소리를 맡은 이명호 씨는 86년 제6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 역도 부문 75kg급 금메달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88년도 세계 장애자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 중입니다. 이명호 씨는 재활원인 신혜원 출신으로서 부산 대표 선수가 돼 합숙 훈련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합숙 훈련이 끝난 지금도 이명호 씨는 신혜원에서 매일 아침 1시간 또 밤에 1시간 이렇게 2시간씩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숙 연습 때는 코치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이제는 혼자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든든한 코치가 있습니다. 합숙 노트가 바로 그의 코치입니다. 한 달간의 훈련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그날 정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8월 16일 맑음 벤치프레스 70kg 10번 운동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 이제 노력뿐이다. 이명호 씨는 88년 세계 장애자 올림픽에서의 두 번째 금메달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직 금메달만을 따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신혜원의 많은 후배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호 씨가 연습을 하고 있는 신혜원은 부산 진구 초읍동의 고아원입니다. 설립된 지 37년째 된 신혜원에는 고아들 중에서도 장애자들만 95명이 모여 삽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기술을 배워 17살이 되면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박성은, 이명호, 권달수, 최희준 이들 호산나 중창 단원들은 모두 신혜원 출신입니다. 17세가 돼 이곳을 떠나 자립을 했지만은 이들은 마치 고향을 찾듯 자주 신혜원을 찾습니다. 1966년 5월 27일 시청의회 양다리 절단. 호산나에서 낮은 소리를 맡고 있는 올해 32살의 권달수 씨는 여기서 원내중학교를 졸업하고 자립해서 사회로 나갔습니다. 이명호 씨가 역도를 하는 것처럼 권달수 씨나 최희준 씨도 운동을 하고 또 좋아합니다. 이들은 탁구 선수들입니다. 최희준 씨는 전국 장애자 대회에서 탁구 단식 부문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회로 나가기 전 자활 교육을 받았고 최희준 씨는 목공예를 배워서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기술로 직업을 택했습니다. 중창단에서 높은 소리를 맡고 있는 27살의 최희준 씨는 성원 공예사에서 일합니다. 피나무로 불단의 반입체 조각품을 만들어 일본에 수출하는 작은 공장입니다. 직원들 중에서 장의자는 최희준 씨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금을 받고 들어온 사람도 역시 최희준 씨 혼자뿐입니다. 이곳에서 최희준 씨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도급제로 일합니다. 공연 때문이라면 언제든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는 후배들을 지도하는 입장인 최희준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면 한 달 평균 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 때문에 자주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평균 30여만 원을 받습니다. 남만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최희준 씨의 좌우명입니다. 권달수 씨는 영광 재활원에서 목공예 교사로 일합니다. 후배인 최희준 씨보다 경력은 한 해 높지만 그보다 더 작은 22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장애자들에게 목공예 기술을 가르칩니다. 사회로 나오는 장애자들의 이정표가 되고 싶다는 권달수 씨에게는 오래 간직해온 꿈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술을 가르친 후배들과 함께 작은 목공예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요런 밑에지. 그러면 요 중간을 딱 살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안 하나 이거?
이거 좀 안 하나 이거? 노래 안 하나? 해야 되는 거. 그걸 딱 해야지 알겠어. 이때까지는 남한테 도움을 받고 자랐지만은 어떤 훌륭한 기술을 연마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끔 제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중창단에서 높은 소리를 맡고 있는 올해 36살의 박성은 씨는 뇌성마비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연이 없는 날이면은 박성은 씨는 여러 시장을 돌며 수세미를 팝니다. 그가 이 장사를 시작한 지는 약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년간 해오던 군고구마 장사를 신혜원 출신 후배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이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박성은 씨는 호산나 단원들에게는 제일 맏형이면서 신혜원 출신들에게 큰 선배입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온 후배들은 먼저 박성은 씨부터 찾습니다. 그런 후배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후배에게 박성은 씨는 자신의 일자리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이 장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달 중에서 평균 15일밖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죠.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하고 또 비라도 오는 날에는 아예 장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박성은 씨는 목공의 기술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자활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양동이 만드는 기술을 배워 박성은 씨가 신혜원을 나왔을 때는 이미 플라스틱 제품이 나와서 그 기술은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성은 씨는 길거리에서 기숙을 하며 그때 3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을 하고 새 삶을 꾸렸습니다. 그의 부인은 같은 신혜원의 후배입니다. 미야, 아빠 왔다. 장사 잘 돼야 돼. 장사 안 돼. 그래서 다른 날에 비해서 조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오늘 시장 주위에서 어찌나 비끼라고 그러는지 못 견디겠더라. 못 견디겠어. 그래서 우쩔 끼고 오늘 까딱했으면 싸울 뻔했다 그냥. 아이, 당신도 저기 내 대신 나가볼 때 알지만은 왜 그 앉아 있으면은 비키라 소리 많이 하잖아. 아이고 그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 자주 뭐 일단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앉아라. 오늘의 총 수익금은 1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절반쯤이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12만 원.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생활도 합니다. 12만 원에서 우선 10%인 12,000원을 먼저 떼서 정기 적금을 넣습니다. 그 다음 월세 반값 4만 5천원을 내고 나면은 남은 돈은 6만 원 정도. 그 6만 원이 세 식구의 생활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부부는 어려운 대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인도 짜깁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있으면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이거 나중에 다시 정리하게 놔줘. 보자 엄마. 8M짜리가 100장에서 방금 내 몇 장이라더노? 76장이라지. 늘 자살을 생각하던 박성은 씨에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사람은 바로 신혜원 출신의 후배 김옥희 씨였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신혜원 전 가족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김옥희 씨는 한쪽 다리 소아마비로 다른 신혜원 가족보다 장애 정도가 경미한 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모자라는데도 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그것이 김옥희 씨에게는 큰 의문이라고 합니다. 저 집사람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이제 곧 출산 날짜가 한 20일 정도 남겨두고서 저희 집사람이 정말 그 소아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보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만삭이 된 배를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전역을 짓다가 그 조그만 돌부리에 치여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 애는 사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우리 첫 아이가 실패했었을 때 그 고통을 이 애를 얻음으로써 많이 달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아가 한두 살 먹어가면서 왜 나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좀 더 성장해서 저에게 묻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고아원 원장이 외할아버지도 되고 친할아버지도 되는 까닭을 상미가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중학생이 돼서 이해를 할지 아니면은 여고생이 돼서야 이해하게 될지 이들 부부는 아직 헤아리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상미에게 보여줄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 맞춰봐요. 뭘까 맞춰봐요. 바다 위에 뭐고 돛담배 이 뭐네. 이들 부부에게 상미는 생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뭐고 이거 배 아이를 아이가? 낳기 전까지는 과연 정상일까 혹시 유전되지는 않을까 내내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미는 정상으로 태어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선물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키우기 위해 이들 부부는 가족 계획을 했습니다. 돛담배 봐봐. 저 앞으로. 부모의 뜻을 따라줄런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들 부부는 상미에게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상미가 국민학교 교사가 돼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국민학교 시절이 성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미가 바로 그 중요한 일을 맡아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키워주기 위해 이들은 오늘도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이들 부부의 생계 미천입니다. 장애자용으로 특별 제작된 이 오토바이는 반장인 이성은 씨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상미를 신해온 후배 이모에게 맡기고 박성은 씨 부부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장사는 뒤에 탄 김옥희 씨가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호산나 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공연 갔다 좀 빨리 오셔. 될 수 있으면 빨리 오게. 나는 오늘 대단히 안 돼. 많이 팔고 작게 팔고 뭐 신경 쓰지 말고 갔다 올게. 하늘을 시장에 내려주고 돌아서면 우선 걱정부터 앞섭니다. 비가 내리지는 않을까, 또 불편한 몸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헌짜는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걱정됩니다. 그러나 공연에는 빠지지 말라고 먼저 등을 밀어 보내는 쪽은 늘 부인인 김옥희 씨입니다. 수정이 사이죠. 부장님, 오늘 3층 그 중환자실에 장애자도 기후 고아도 환자가 아닌 이성은 씨가 나가게 호산나 단원들과 친해진 것은 20여 년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어릴 적부터입니다. 이성은 씨의 집이 시내원 곁이었기 때문에 늘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놀면서 친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 중창단을 만들자는 생각을 맨 처음 하게 된 사람도 이성은 씨였습니다. 몸이 성한 그가 단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스케줄을 잡는 데서부터 공연 장소까지 단원들을 태워다주고 악기를 운반하는 일이며 음반 출판하는 일까지를 모두 단장인 이성은 씨가 맡아 합니다. 네, 전도사님.
우리 호산나가요. 단장이란 27 사실 이런 심부름꾼일 일은 따름인 저희들이 것입니다. 저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 평일에도 가게 회사를 되니까 빠질 때가 그날은 많습니다. 곤란하게 그래서 되죠. 한때는 늘 사표를 품에 안고 네네.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사에서도 예, 집에서도 28일은 그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평일인데도 박성은 씨는 부인에게 장사를 맡기고 권달수 씨는 재활원 원장에게 허락을 맡아서 또 최희준 씨는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명호 씨는 가게 일을 잠시 놓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오늘 찾은 곳은 여자 기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그들이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인 산업체 기숙사. 오늘은 낮에는 공장에 다니면서 밤에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날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모두들 한 번쯤은 품었을 산업체 근로자 학생들의 3년 공부를 마치는 날입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매듭 하나를 그들의 힘으로 풀어내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가장 기쁜 날이어야 할 졸업식.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인데도 졸업식장에서는 선생님도 졸업생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이 오늘 호산나 중창단을 초청했습니다. 후배들이 조촐한 자축 파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잘한 것 같아요? 네. 가라사대 만세 좀 보여주세요. 만세. 네, 만세 좀 보여주세요. 내리세요. 이렇듯 불러주는 곳이라면 호산나는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찾아갑니다. 교회, 기숙사, 군부대, 교도소, 고아원, 소년원, 양로원. 슬픈 사람들과는 함께 그 슬픔을 나눠 갖기 위해서 또 기쁜 사람과 함께 웃기 위해서입니다. 크고 화려한 무대에 서본 적은 없지만 호산나는 초청을 받고 찾아간 그 어느 곳도 모두 의미가 있고 기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다 같이 합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호산나의 차를 마련해 예전보다 더 쉽게 이런 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이성은 씨가 군에 있을 때 귀국하는 미군에게 60만 원을 주고 사서 내부를 개조한 것입니다. 아직 이성은 씨는 그 융자금을 자신의 월급으로 갚아나가는 중이지만 호산나에 있어서 이 차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단원들을 공연장까지 쉽고 편안하게 태워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꽃다발을 받았다는 사실에 냄새 맡아보세요. 네 대단한 영광이다. 우째 꼭 니만 죽고. 제가 졸업한 거 아니에요? 인물을 봐라 인물. 이게 또 인물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자,
인물로 치자면은요. 땀 흘린다고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냐. 인물로 치자면은. 그런데 그 애들 참 대단하더라. 그죠? 아 진짜 대단하더라. 다 지방에 있는 애들이 오늘 1,200명 졸업했대. 1,200명. 와. 형수님한테 여기 왔다. 나왔다. 여기 우리 집이다. 왔다. 조금 걸어가셔야 되겠네요. 뭐 조금만 걸어. 예. 술 됐어요. 아이고 진짜 형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래.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공연이 끝나면 이성은 씨는 단원 모두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줍니다. 집이 가까운 박성은 씨가 제일 먼저 내립니다. 박성은 씨, 권달수 씨가 내리고 난 다음 이명호, 최희준 씨 집까지 집에 태워다 준 뒤에 이성은 씨는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4명 단원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부산을 반 바퀴쯤은 돌아야 합니다. 권달수 씨는 올해 꼭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전세방이며 살림살이는 모두 시내원을 나온 뒤 권달수 씨가 하나하나 그의 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자들의 결혼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장애자나 고아들은 경제력이 생길 때까지 먼저 함께 살다가 나중에 식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달수 씨는 매달 22만 원 월급 중에서 12만 원을 저축해가면서 착실히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목공의 공장을 차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작정입니다. 공연이 있는 날 외에는 거의 밖을 나오지 않는 최희준 씨가 오늘은 외출을 했습니다. 가격선에서 생겨도 제일 좋아요 이게. 무난하게 뭐 적생. 많이 깎아줘야 돼요. 가격은 뭐 원래 자리 들이잖아요. 그래도 얼마인데요 이거? 그건 35,000원인데 조금 조절을 해드릴게요. 저 정도면 되겠다. 나도 그 정도 생각하고 왔어요. 싸봐요 포장해. 네. 완전히 테스트 안 해봐도 되겠지? 됐어. 소리가 상당히 좋네. 요즘 디자인이 참 예뻐요 기타가. 네, 이게 이제 수출하기 때문에 요새 뭐 에어나 때문에 한국에 전부 다. 최희준 씨는 오래전부터 돈을 모아서 연습용 기타를 3개쯤 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선 돈이 되는 대로 한 대만 사기로 합니다. 조율필이 하나만 줘요. 피시파이프요? 예. 그거 하고 줄 한 세트에. 손 떨기는 말았더니 빨리 풀어보지. 돈만 좀 있으면 너희들 다 서울했는데 일단 오늘 하나밖에 안 사왔다. 그렇지 봐. 네 얼굴보단 예쁘지 뭐. 오래전부터 호산나의 기타 2대로 후배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온 최희준 씨는 배우는 후배들 모두에게 기타를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선배 기타라는 이유로 다루기를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안쓰러웠던 것이죠. 손가락이 너무 딱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칠 때 있지 그지? 이렇게 딱 때려 말이야 이렇게. 이들의 후배들에 대한 정은 남다르게 각별합니다. 신혜원이 고향 집일 때 95명의 후배들은 모두 친동생들입니다. 이 후배들도 곧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호산나 선배들이 맨 처음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사회에서의 두려움과 절망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선배들의 큰 걱정이자 아픔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그 아픔을 미리 겪고 이겨낸 지혜를 후배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이죠. 이명호 씨는 연지동 변두리에서 작은 가게를 꾸려 나갑니다. 시계 수리며 도장 파는 일은 양지기술학원에서 6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원래 목공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명호 씨는 한 달 평균 20만 원쯤을 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금은 세공도 배울 예정입니다. 공부방이 없는 이곳 변두리 아이들을 위해 무료 독서실을 세우고 싶은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줄곧 공장에서 생활해왔던 최희준 씨는 얼마 전에 자취방을 마련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데는 익숙해진 최희준 씨입니다. 자리 빨리 들어와. 이거 한번 보소 이거. 밥물 됐는지 모르겠다. 삼청밥이 될지. 아, 많다. 많아. 못 잡을 거라고. 자취생활 몇 년인데 아직 늘 밥도 안 혼자 먹어. 지내는 최희준 씨의 자취방에 2달 전쯤부터는 가끔씩 누나가 찾아옵니다. 2살 때까지는 직접 최희준 씨를 업어서 키웠다는 친누나입니다. 이들 남매는 각각 다른 고아원에서 자랐다가 25년 만에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남매지만 최희준 씨와 누나 김규남 씨는 서로 성이 다릅니다. 누나는 다른 고아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이죠. 김규남 씨는 줄곧 마산에서 자랐고 커서는 이곳 부산에서 결혼을 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서로 외롭게 자란 어려운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한 김규남 씨는 보험회사 사원으로 맞벌이를 합니다. 그 바쁜 틈틈이 누나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이 먼 곳까지 반찬을 해들고 동생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항상 또 차도 조심해야지 유치원 다니면. 그지? 나 매일마다 작게 건너갈 때 횡단보도부터 건너가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고 안 나고. 그지? 한 번 사고 났는데 혼자. 뭐 조심 안 해서 그렇다. 맞아? 딱 차 없을 때 딱 건너가야지. 누나에게는 아직도 어색한 마음이 조카 조한이 앞에서는 따뜻하게 열립니다. 자신이 받고 싶었던 사랑을 조카에게는 듬뿍 주고 싶습니다. 시내원이나 공장식구가 아닌 가족끼리의 식사 시간은 아직 어색합니다. 27년 만에 가져보는 이런 자리, 이런 분위기는 아직도 자신의 몫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밥보다 누나가 차려주는 밥은 더 따뜻하고 맛이 있습니다. 최희준 씨를 먼저 알아본 쪽은 누나였습니다. 그 후 김규남 씨는 마산에서 부산 시내원까지를 몇 번이고 왕복하면서 그의 여러 서류들을 남몰래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친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 앞에 나타난 것이죠. 누나는 이처럼 잘 자란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데 두고 먹으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김치가 금방 식어버렸다. 한 이틀 만에 다 먹어버려야겠다. 그죠? 며칠 정도 갖고 올게. 우리 교회에서 특송이 있다 그래서 호산나 특송하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막 특송하러 오는가 보다 했는데 노래한다고 와서 서가 있는데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참 많이 끌려요. 끌려서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애도 있겠지 생각하고 그러고 보냈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 동생이라는 옛날 잃었던 그 동생 생각이 자꾸 나대요. 반여동 교회 그래 집사인데 그래 무슨 볼일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좀 만나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대요. 그래서 동네 다방에서 처음에 만나서 얼굴을 보는 순간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많이 망설였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은 아이를 내가 찾았어. 이제 와서 만난다고 해서
뭐 하겠노 싶어서 안 만나려 그랬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참 만나고 보니까 정말 잘 만났구나. 내가 이제라도 이 아이의 무슨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주 안에서 이렇게 형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한 엎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솔직히 지금 생각은 들어가고 싶어도 솔직한 심정으로 들어가고는 싶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과연 내 자신이 더 나태해지진 않을까. 난 이때 혼자 살면서 잘 살아왔어요. 남에게 빚도 없었고 또 남이 싫어하는 그런 말도 안 해봤고 난 내 자신이 내 떳떳하게 이때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 혼자만의 생활을 할 겁니다. 이제 한 번씩 찾아는 가보죠. 그 안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 갖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도 가지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들이 밟고 자랐던 신해원의 운동장 한켠에서 후배들과 농구를 합니다. 소아마비, 양다리나 팔의 절단, 뇌성마비, 농화 등 몸 어딘가가 성하지 않은 후배들이 옛날의 그들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좋은 선배가 돼주는 일은 자신의 일이나 공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들이 후배 앞에서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자신의 삶이나 이웃을 거리낌 없이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이 몸의 불편을 이기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후배들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인들처럼 후배들을 장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건강한 정신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립하는 후배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초청을 받고 찾아가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바빠도 그들 스스로 잊지 않고 찾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도 그런 곳 중에 하나입니다. 호산나 단원들은 모두가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병원 신세를 지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병원을 잊지 않고 찾는 것은 환자들을 위안하는 노래 몇 곡을 불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돼 누워 지내야 하는 아픔을 잘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요즘 병원에 쭉 계시니까 좀 답답하시죠? 네, 그렇지. 예. 이제 상태가 좋아진 게 기분이 좋네. 아, 예, 아주 다행이십니다. 지금 밖에는 상당히 지금 이제 봄이나 날씨가 바람 없는 어떻습니까? 날씨거든요.
지금 봄이나 다름없는 날씨입니다. 아주 상당히 지금 따뜻하고요. 때도 안 되지. 예예. 그 봄 날씨처럼 마 선생님도 어서 나오셨어요. 그러는 게 나도 기분이 좋네. 예예예. 그 완전히 두 다리가 절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9살 때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커가면서 뼈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뼈가 자라면 그만큼 고통이 있어요. 이제 제가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족이죠. 근데 자꾸 9살 때 그래가지고 자꾸 커가는데 뼈는 자라지. 그럼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뼈를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 고통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한 4번인가 그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생활 많이 했어 저도. 시간이 잘 보냈네. 그들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또 그들을 필요로 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호산나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래 솜씨에 자신감을 가져본 적도 또 한 번의 화려한 무대를 탐내 본 적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 병원, 고아원, 교도소 등 언제나 작은 공연장, 빛나지 않는 자리를 찾아놨습니다. 그런 곳일수록 더욱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래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호산나는 노래와 함께 이웃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어 갖고 싶은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이웃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가난하지 않은 마음만으로도 이렇게 이웃과 함께 서로 큰 사랑을 나누어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호산나 중창 단원들을 보면서 새삼 느껴봅니다. 자신들의 삶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누구보다도 바쁘게 또 부유하게 살아가는 호산나 단원들, 중창 단원들, 이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